부동산 공부하는데 기초 단어도 몰라서 주춤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부동산 경매, 용어부터 어렵다고요? 그래서 포기한다고요? 잠시만요. 오늘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어디서 경매 이야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낙찰, 대항력, 말소기준 권리, 경매책을 펼치자마자 머리가 띵 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모르는 용어가 쏟아지면 공부할 의욕조차 사라집니다. 이거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경매 처음 시작할 때 딱 그랬어요. 경매책을 봤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용어가 너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겁부터 났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용어들만 알면 경매가 완전 쉬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부동산 경매 필수 용어 30개를 쉽고 재미있게 마스터해 버릴 거예요. 이제 경매 공부 용어 때문에 포기할 일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집을 저렴하게 사는 날을 바라는 20살의 집 산 사람 이야기 이집사입니다. 자, 그럼 10분 안에 경매 용어 확실히 익혀볼까요? 1번 경매 vs 공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 매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매각 절차로 주로 세금 체납 등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진행 방식은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현장 입찰로 진행되며 공매는 온비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속도, 경매는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유찰 시 다음 기일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공매는 매주 입찰이 가능하며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최저 입찰가 설정, 경매의 경우 최초 감정가에서 시작하며 유찰 시마다 최저 입찰가에 일반적으로 20%씩 하락합니다. 공매의 경우 최초 감정가에서 시작하며 유찰 시 최저 입찰가가 일반적으로 10%씩 하락합니다. 입찰가 하락 차이도 있네요. 사례, 예를 들어 개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됩니다. 반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부동산을 압류당하면 공매로 진행됩니다. 감정가 vs 최저가.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부동산의 공정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물건을 관심을 갖는다면 무조건 실거래가를 중점적으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물건이 시장에 나온 시점과 감정평가를 한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최저가. 경매가 시작할 때 최초 입찰 가격 유찰될 경우 점점 가격이 하락합니다. 차이점은 감정가는 이론적 가치고요. 최저가는 실제 낙찰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를 맹신하지 말고 최저가 시장 상황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찰 vs 재경매. 유찰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경매가 실패한 상태고 재경매는 유찰된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찰되면 최저가가 20-30% 정도 낮아질 수 있어요.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제 전략은 경매는 집을 저렴하게 살려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상승장이 아니라면 유찰된 물건을 노리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물건은 유찰 없이 바로 낙찰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권리 분석 필수 용어 정리입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신분증, 이 집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할 때도 물건을 비교하기 위해 보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낙찰받기 위해 간 당일에도 꼭 다시 떼어서 전에 있던 등기부등본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경매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낙찰 후 사라질 권리의 기준, 이 기준을 보는 게 또 권리 분석의 꽃이기도 하죠. 대항력,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초보 땐 이런 물건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변제권,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법정 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일 때 건물 철거를 막아주는 권리, 가등기, 장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등기를 해두는 것, 권리 분석 없이 낙찰받으면 인생 정말 작살납니다. 초보라면 문제없는 물건만 노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명도 vs 강제집행. 명도는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는 과정이고요. 협상이 잘 되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상대 권리와 나의 권리를 파악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명도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점유자분이 불법으로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실 때 법적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100번 중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므로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 확인서,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갔다는 증거 서류고요.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점유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므로 반드시 원활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대출 관련 용어인데요.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LTV,
집값 대비 대출 한도, 집값의 몇 프로까지 대출 가능, DTI, 내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돈을 많이 벌어야 대출도 많이 가능, DSR, 전체 금융부채 대비 연 소득 비율, 대출이 너무 많으면 위험합니다. RTI, 임대 수익 대비 이자 부담률,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성 분석에 사용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내가 내야 하는 페널티, 대출 실행 전 반드시 많은 대출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비교해서 내가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을 때의 시점까지 계산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LTV는 집값 기준, DTI는 내 소득 기준, 쉽게 외우세요. 7번, 실전에서 꼭 필요한 용어입니다. 낙찰가,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받는 가격, 잔금 납부일, 낙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야 내 돈입니다. 안 내면 다 날아갑니다. 임장, 직접 가서 부동산을 살펴보는 것, 발품을 팔지 않으면 호구된다는 말이 있죠. 임장은 정말 중요하고 인터넷 손품만으로 집을 덜컥 살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꼭 현장에 많이 가보기. 소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선호하고요.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죠. 출퇴근이 편리해야 또 살만합니다. 갭투자,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매수하는 투자법. 보통 이건 아파트 갭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부동산 경매처럼 집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서 넣어봤습니다. 경락잔금 대출, 경매 낙찰 후 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 이 대출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너무 크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장은 꼭 필수로 책상 앞에서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 필수 용어 30개를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부동산 경매 고수로 가는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